안녕하세요. 이용기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것들에 감동받은 역사기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리아 흑해 연안 해변 도시 바르나에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르나 시청 바로 옆 공원 한켠에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뿌린 코르누코 피아요의 형상을 한 기념물이죠.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불가리아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홀로코스트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광기가 유럽 전역을 휩쓸던 시대에 유대인에 대한 인종말살은 유럽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증오가 히틀러의 선동으로 폭발한 것이죠. 나치 독일의 우호적이었던 불가리아도 유대인 추방 압력을 받습니다. 불가리아도 처음에는 마케도니아 등 점령지의 유대인들을 독일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달은 불가리아 정부는 이후에 독일의 요구를 묵살하며 자국 내 유대인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등 주변 각국이 히틀러의 편승에 유대인 사냥에 앞장선 데 비해 불가리아에서는 유대인 보호 조치 덕분에 무고한 유대계 국민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항구에는 중세시대에 지은 아케르스우스 요새가 있는데 요새로 올라가는 길목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은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긴급 망명길에 오른 노르웨이 왕세자와 세자빈 등 일가족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전쟁 기간 내내 백악관 근처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종전 후 고국으로 돌아온 왕세자는 훗날 올라브 5세 국왕으로 즉위했고 당시 같이 망명했던 그의 아들 하랄 5세도 뒤이어 국왕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이런 인연으로 1950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리는 석상을 건립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당시 제막식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미망인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특히 노르웨이 왕세자 가족을 백악관에도 여러 번 초청했는가 하면 수시로 거주지를 방문했을 정도로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며 두터운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번 100일 유럽 자유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이었을 뿐 뚜렷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적 여유를 즐기며 낯선 나라, 낯선 도시를 방문해 그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풍경과 명승지를 보며 힐링하고 감동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행길에 올라 유럽 18개국 42개 도시를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관심과 흥미가 가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모습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하면 주로 랜드마크나 유적지 등 널리 알려진 볼거리를 먼저 찾게 됩니다. 왕궁, 대성당, 박물관, 시청사 등 인터넷에서 검색어를 치면 사진을 곁들인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곳들이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일반 관광객들이 놓치기 쉬운 숨겨진 곳들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르나의 유대인 기념비나 오슬로의 루스벨트 석상이 좋은 예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흥미로운 얘기와 함께 그곳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도심 성이 슈투반 대성당 근처에 자유광장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과 소련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걸 기념하는 광장입니다. 그런데 광장 한켠에 독수리가 천사를 공격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 많은 사진과 사연을 적어 비닐 코팅에 걸어놓은 게시물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수리는 나치 독일의 상징으로 독일 점령 때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탑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희생자 유족 등 시민단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적극 협력했던 헝가리 정부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역사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헝가리는 1944년 초 독일군이 진주하자 갑자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내 유대인 50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몰아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전쟁의 대세가 기운 상황이라 헝가리가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됐는데 군대와 경찰을 대거 동원해 유대인들을 모조리 추방한 것이죠. 당시 주둔한 독일군 장교들마저도 헝가리의 이런 조치에 놀라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정부가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잘못을 나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 코스프레 조형물을 기습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공원에 내걸린 게시물 중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뒤 극적으로 살아남아 현재 이스라엘에서 자녀와 손주 등 다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는 헝가리 출신 유대인 여성이 쓴 글입니다. A 사용지에 코팅에 걸어놓은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강제 추방자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버지를 마중하기 위해 어머니가 예쁜 옷을 입혀 매일 기차역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머리맡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매일 기차역에 나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꿈을 꾼다는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가 문득 눈길이 가는 게 있으면 발길을 멈추는 여행이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페라를 보고 미술관을 찾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평소에 음악회나 미술관을 별로 찾지 않던 사람이 하거든요. 해외라고 하여 남들 따라 하는 인증샷 여행은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외국에서도 평소처럼 소소하게 즐기면서 감동받는 것이 진짜 즐거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